여기 중식 경력이 청정수부터 고인물, 20년이 넘는 해골물까지 다양한 경력의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사부님들 딱 들어오시고 후광 역시는 역시다. 포스가 엄청 장난 아니신 것 같고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중식의 전설 오블레전드 이연복 셰프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니네들 나 못 이겨. 하지만 너무 안 어울려 지금. 사실 이거 완자 손으로 할 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잘을 못해요. 이게 음식이 맞아. 호락호락하지 않은 심사위원 크루단과 이연복 셰프의 일침. 맛도 되게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중 이연복 셰프의 제자가 되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참가자가 중식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기 온 것만 해도 되게 기분 좋고 중식은 한 5년 정도 했고요. 쟁쟁한 실력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 1등까지는 안 바랬고 참가해서 한번 경연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여기에 참가한 걸까요? 다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를 찾습니다의 최후의 1인이 된다면 얻는 것은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 이연복 셰프의 레시피 전수와 1대1 멘토링, 그리고 팝업 스토어에 입점 비용 없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저 이연복 그리고 3명의 셰프가 함께하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후계자 타이틀 매치가 시작됩니다. 중식 요리 경력 50년 차 국내 최고 네임드 중식대가 이연복의 후계자를 뽑는 중식 천재 서바이벌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연복 셰프와 함께 심사를 맡은 끝판왕 경력의 중식 3대장 25년 차 핑아오 오너 셰프 왕병호, 다음으로 24년 차 진지아 오너 셰프 최영진, 그리고 21년 차 TM미미 오너 셰프 정지선. 중식대가 이연복의 경력까지 합치면 무려 경력이 120년의 심사위원단. 도전자들에게 이런 대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배달의 민족이 중식대가를 꿈꾸는 분들을 응원하고자 특별한 기회로 후계자를 찾습니다를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직접 자신의 후계자를 찾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숨은 재능러 도전자들의 발굴과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낸 배달의 민족 오리지널 프로그램입니다. 중식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다양한 중식 경력 N년차가 모여있는 가운데 최장 경력의 한 참가자가 나옵니다. 저분은 누가 봐도 중식 같으신. 여기서 중식 요리 내가 가장 오래 했다 이러신 분 제가 20년 했습니다. 거의 크루담급 대선배 경력의 남성. 사람은 20년 했는데 여기에 나와서 중식 20년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오늘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본선 진출자들의 운명을 가린 대망의 첫 미션을 공개하는데 첫 번째 미션 바로 한순간에 표정이 굳어버리는 참가자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새우 완자입니다. 하루에 완자 만드는 개수가 1000개 이상한데요. 이번 미션은 새우 완자 미션으로 중식 경력이 있는 도전자에겐 간단한 미션이지만 초보자에겐 요리의 센스와 순발력을 체크할 수 있는 실력자를 확실하게 가려낸 첫 미션입니다. 진짜 실력파와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심사 기준은 일정한 사이즈를 15분 안에 열알을 만드는 것. 요리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1차 경연이 시작됩니다. 물을 짜야 되나 일단? 그리고 중식점에서 나오는 파이브가 확연하게 차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물을 안 치는 사람들은 일단 요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완자 다 만들어 놓고 물 끓이려면 시간 엄청 걸리지. 이게 해본 사람은 저렇게 수분을 먼저 빼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기본인 것 같아요. 새우를 내려쳐서 으깨는 도전자가 있는 반면 가장 먼저 다지기를 시작한 도전자도 있었죠. 이게 두들겨서 패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나중에 찰기가 틀려져. 와, 저 친구 장난 아닌데. 양을 겉모습과 완전 다른 반전 매력? 중식 경력이 있기에 잘하는 도전자와 경력직의 도움을 받아내는 도전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 20년차 우정년 도전자 또한 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수분 제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홀로 해맑은 한 소년이 있었는데 난 게임으로 주고 싶어. 게임으로 줄까? 24살 현재 대학생 조리과 다니고 있는 김태철입니다. 좋았어요. 여기 선정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었어요. 뭐 본선 진출 안 해도
그냥 16명 된 게 저는 기뻤어요. 이렇게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도전자들의 새우 완자. 5, 4, 3, 2, 1. 자, 모두 손 떼세요. 1차 경연 종료. 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지금서부터 완자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뭐야. 주성진님, 최소 21년 이상 경력의 오너셰프 평가단의 날카로운 심사가 이어지고 20년 경력치고 완자 모양이 이쁘지 않네요. 이쁘지 않네요. 20년 경력자를 처참하게 만드는 25년차 핑하 오너셰프 왕병호 심사위원. 예진님은 저기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 완자 손으로 할 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잘을 못. 하지만 모든 도전자에게 혹평을 날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셨나? 티가 나나?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중식 하셨어요? 네. 처음에 입장할 때서부터 이렇게 기대하고 의심치 않았던 이혜성군. 진짜 중식 정통에 만드는 그대로였고. 혹평과 호평이 오고 가며 뒤에 있는 도전자들은 땀에 절어 짜사이가 되어가는데 완자 해본 적 있나요? 중국에 호텔에서 일할 때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 네, 중국 중국 유학했었어가지고. 유학 갔다 왔었어요? 네네. 아. 중국어 배우러 갔다가 요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아까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저 치대는 거 막. 막 비벼. 비벼. 한쪽 방향으로. 손을 갖다 앞으로 갖다 뒤로 갖다 손을 막 비벼. 저분은 그래도 완자가 되게 이쁘게 잘 나오겠구나라는 게 딱 그냥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완자 같은 종류를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잘 삶은. 중식 5년 했어요? 예. 오, 화교예요? 아니요. 그건 원시야? 뭐 넘버원이 되겠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나 정을 자기 맘대로 하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유튜버도 유튜브 각을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 되는 친구야? 아, 여기 써있네. 돌프 TV. 어디서 봤죠? 사이즈도 잘 나왔는데? 그런데 이 쟁쟁한 현장에서 더러운 아니 묘한 기류가 흐르는 두 참가자. 너무 직업병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누나랑. 경연대회에서 뭐 하시는 거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 요리학교 르코르동글루 숙명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리조교 재효입니다. 잠실동에서 배달음식점을 하고 있는 서우영이라고 합니다. 르꼬르동 아카데미 출신 제후의 호의 제공으로 순식간에 친해진 두 사람. 좀 받으세요. 사실 재훈님 아니셨으면은 저는 아마 아예 완성작을 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전으로 서우영은 16명 중 최고의 모양 평가를 받는데 가장 여기 있는 것 중에 현재 본 것 중에 제일 이뻐요. 하지만 제후의 완성품에 대한 평은 일절 남기지 않는 심사위원. 저한테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과연 두 도전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식 경력 제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출신의 이주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탈리안 근성으로 이 자리에 도달한 이주아 참가자. 쉬는 동안에 그 네일 배움 카드라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걸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조리기능사 중식. 마지막으로 중식 5년 경력 도전자 양정민. 그는 다른 경력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새우 완자를 만들었습니다. 잘 나왔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안타까운 게 여기서 오늘 절반은 탈락을 해요. 그렇죠? 맞아. 이거 생각보다 안 맞다. 이렇게 회의는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딱 맞았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통일된 사람은 8명이 딱 맞아 지금 현재. 네 분 중에 저희와 함께할 합격자는 원주호 씨 축하드립니다. 이주하 씨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혜지 씨입니다. 동그란 완자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거에 좀 높은 점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합격자와 탈락자를 발표하는 연복조. 합격자는 김민우, 임승환 씨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서우영 씨는 그런데 완자 모양 원탑 서우영이 떨어지게 되는데 새 완자의 익힘 정도 때문 임슬기 씨, 양정민 씨, 이제 경력 20년차 유성진과 11년차 이혜성만이 남았습니다. 이혜성 씨. 20년 경력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불찰. 본인의 20년 경력이 본인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선 미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경연은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16인에게는 배민 아카데미에서 동파육, 딤섬 등 왕병호, 최영진, 정지선 셰프의 레시피를 전수받을 수 있고 각 셰프들의 장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고 올라올지 그 다음번 회차 점점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게 다시 모인 8인. 두 번째 미션은 중식의 기본 중의 기본. 춘장입니다. 개성이 강한 춘장으로 도전자들의 창의성을 보기 위한 미션이었죠. 춘장은 사실 중국에서 이제甜面장이나 짜장면을 만들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중화 요리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춘장이 춘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신의 개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는 창의성을 볼 거예요. 중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 발휘가 될까 그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재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왕병호 셰프는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나나가 있지 않을까. 바나나? 바나나 사이에 바나나로- 춘장을 넣어서 이게 누텔라처럼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요리하면 나중에 매장 내시면 네. 망합니다. 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자가 사용할 또 다른 재료는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닭 다리살입니다. 반가운 재료들과 오히려 얻고 싶지 않은 재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어입니다. 면입니다. 배추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재료의 정체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분은 기본 재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추가 재료 선택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퀴즈를 빨리 맞추면 됩니다. 재료? 가지 가져가겠습니다. 가지! 이렇게 점점 좋은 재료들이 사라지고 난감한 재료들이 남기 시작하는데 임슬기님 나와서 빈 접시 갖고 가세요. 재료 획득에 실패한 도전자의 절규. 이렇게 2차 경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차 경연을 거치며 심사위원들의 기대를 받은 도전자들도 생겼는데요. 임슬기님. 빈 접시? 난 김민우 씨가 이제 김치와 춘장의 조화일 상상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또 면은 새로운 게 나오기가 그래봤자 면이니까. 벌써 10분 지났어요? 돼지 안심을 택한 양정민은 춘장 소스를 기반으로 한 롤을 만들 예정이고 안심을 선택하셨다. 지금 무슨 요리 생각하고 있어요? 춘장 이용해서 스테이크하고 밑에 약간 짜장 느낌 나게 필라프 해보려고. 근데 파스타면 튀기면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원주어 도전자의 요리. 한편 어려운 재료인 문어를 택한 이혜성 도전자. 냉채? 예. 역시 소래식으로 가고 있어요. 춘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알죠? 냉채 소스에 춘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이연복 사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은 춘장과 주재료와 조화가 잘 돼야 되고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장과 김치의 조화를 보여줄 김민우 도전자. 김치를 선택했죠. 아 이거 기대돼요. 김치. 이렇게 도전자들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한가지인데? 한편 추가 재료를 받지 못해 오로지 춘장만을 이용해야 하는 임슬기 도전자. 먹는 요리를 일단 생각하고 역시 지금 전병을 제가 붙이려고 전병 만들 거야. 네,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시간을 활용 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데. 마음과 달리 잘 되지 않는 그의 요리와 안 돼, 씨.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제한. 4, 3, 2, 1. 자, 모두 손 떼주세요. 2차 경연이 종료됩니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요리 설명을 드리며 심사를 시작하는데 요리 설명 좀 해줄래요? 춘장으로 이 치즈를 대신했고요. 빵 튀긴 거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두부를 튀겨서. 일단 소스하고 샐러드가 간이 잘 맞아. 창의성 자체는 있다고 평가됩니다. 출발은 산뜻하게 호평으로. 두부 잘 튀겨져. 여기서 창의성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일단 엑소지안과 그러니까 어양가지가 아닌 춘장과 섞었다는 거 일단 포인트를 두었고요. 아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 요리야. 짜장 소스하고 잘 어울려요. 오늘의 춘장 밸런스의 가장 중식과 가지는 실패하기 힘든 조합이죠. 속을 야채랑 버섯을 춘장으로 간을 해서요. 돼지 안심으로 말아서. 그런데 겉보기엔 완벽한 음식도 한 가지 아쉬움이 발견되는데 소스는 이제 두반장 베이스로 소스? 했고요. 이 요리에서 그럼 춘장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춘장은 이 속 안에 이제 간으로 볶아서 이제 들어가 이게 있습니다. 춘장 맛이 날까? 두반장이 춘장의 맛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면을 튀긴 원주어 도전자. 면 중에 이제 파스타면 선택해서 면 한번 튀겨서 가니쉬로 올려서 식감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활용 잘했네. 자기가 선택한 면도 활용 잘했고 춘장 색깔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리고 춘장 활용도로 지적을 받은 이혜성 도전자. 제가 준비한 요리는 문어 초회고요. 문어 초회를 춘장을 섞어서 중식을 살짝 가미한 스타일이고요. 이 문어 다리 2개에 서브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칼집도 놓네요. 예, 이렇게. 예, 일본식으로 사사나미를 살짝 떴습니다. 맛은 좋네요. 의외인데. 지금 나는 봐서 생각이 180도 지금 반전이 왔어요. 살짝 솔직히. 기본기화되고 온 탄탄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이혜성을 눈여겨보는 24년차 진지아 오너 셰프 최영진. 이 중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창의적인 거를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야? 리조또예요? 설명 좀 해줄래요?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는 주제로 춘장과 그다음 제가 선택한 닭다리살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봤는데요. 너무 괜찮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크루단의 표정도 나쁘지 않고 잘 춘장을 응용한 것 같아요. 네. 빈 접시 가져가셨죠? 네, 맞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춘장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혹평을 받은 임슬기. 근데 전혀 춘장 맛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두반장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전병하고 고기 볶음하고 소스하고 너무 안 어울려 지금. 마지막으로 김치와 춘장 조합인 김민우 도전자. 마무리가 저기 안 돼가지고. 시식해보는 이연복 셰프의 표정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통일이네. 만장일치. 그리고 또다시 한 사람이 탈락하는 순간. 임슬기 씨는 퇴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김민우 참가자는 잘해서가 아닌 덜 못해서 합격한 것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춘장을 활용하지 못했다. 전체 도전자 중에서 춘장의 활용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춘장이라는 주제가 전혀 속해 있지가 않았어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무섭게만 몰아붙이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참가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해결점도 반드시 알려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미션 재료를 본 심사위원들은 도전자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는데 알까요? 이거를 보고 어떤 표정들을 지을까요? 궁금한데요. 이번 미션도 만만치 않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놓인 박스 보이죠? 창의성을 발휘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2번 재료. 우럭입니다. 우럭.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럭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매번 킹받게 하는 재료들. 이번 미션은 우럭 요리로 도전자들의 독창성과 순발력을 보기 위한 미션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육질도 두꺼워서 튀김, 찜, 조림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손질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원물입니다. 생선 손질 해보셨어요? 날것이기에 손질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이번 미션은 난이도가 있었기에 1등을 골라 베네핏을 제공하기로 하는데 우승자한테는 유리한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이 베네핏은 다음 미션에서 공개할 거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의 우럭 요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차 경연 시작. 미션으로 지금 3차 때가 좀 기대도 되기도 해요. 계속해서 반전 실력을 보여주는 김혜지 도전자를 유심히 보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시작부터 분주히 팬트리를 오가는 임승환 도전자. 임승환 씨 식자재가 정말 특별했어요. 견과류 나오고 막 파묵, 쪽파 같은 거 뭉쳐놓고 막 이런 식자재 갖고 어떤 요리가 나올까 엄청 기대했죠. 야, 이게 나온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상과는 달리 그의 즉흥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창의성이 부족한 메뉴 선택에 이연복 셰프는 실망스러움을 표출합니다. 뻔한 생선찜 같은 게 나오고 이게 중국집 주문하는 요리지. 반면 유일하게 우럭에 포를 뜨고 있는 김민우 도전자. 이게 살로 스테이크식으로 해서 세비체 소스 새콤하게 올리고 싶어가지고요. 우럭 안에 새롭게 보양식 느낌으로 견과류를 더 진짜? 중화요리 경력자 양정민 도전자는 깐풍 소스를 이용한 튀김을 만드는데요. 깐풍 소스를 하려고 했어요. 깐풍 소스. 무슨 요리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일단은 우럭 통으로 튀겨서 유린기 소스에다가 유린기처럼 그냥. 소스가 유린기 소스를 해서 이거 뻔한 소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그때 이혜성 도전자의 음식을 본 크루단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데 저희가 정말 업장에서 보던 비주얼 너무나 틀에 박힌 우럭찜.
하지만 새로운 스타일의 우럭찜을 조리 중인 도전자도 있었는데요. 원앙 스타일로 요거는 고수랑 쪽파 다진 거고요. 요거는 그 멕시칸 피코. 그렇게 넉넉했던 50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무리 플레이팅에 들어간 도전자들. 5, 4, 3, 2, 1. 자, 모두 손 놔주세요. 3차 경연 종료. 그리고 시작된 평가 타임. 액젓으로 간장 소스 만들어서 파기름이랑 해서 같이 뿌려서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감 잘 잡았어요. 맛있네요. 하지만 오버쿡으로 인해 뻑뻑한 원조 도전자의 요리.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약간 오버쿡한 것 같아요. 찔 때는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일단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예상 밖의 재료 선정으로 이목을 끈 임승한 도전자. 통 우럭찜을 준비했고요. 우럭이 좀 보양식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넣지 않고 무화과, 호두, 아몬드, 은행 이렇게 해서 오양분이랑 섞어서 한번 안에 넣어서 같이 쪘고요. 하지만 기대치가 하늘까지 치솟았던 크루단의 평가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리법이 되게 특이해서 계속 봤거든요. 누구보다 임승한 도전자의 요리를 기대한 경력 21년차 TME 미오노 셰프 정지선 심사위원. 맛도 되게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음은 메뉴를 우럭 깐풍에서 우럭 탕수로 갑자기 바꾼 양정민 도전자. 원래 깐풍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깐풍으로 하다가 시간도 좀 딜레이 될 것 같기도 해서 탕수육 소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란 없는 확신의 탕수 소스 맛은? 소스 자체가 달콤새콤해서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고비를 넘어가는 하나의 재치겠죠. 오, 점수 딴 건가? 김민우 씨. 그리고 유일하게 우럭을 스테이크로 군 김민우 도전자. 그리고 이제 세비체 스타일로 스리라차랑 그 버터로 농도를 잡았습니다. 소스랑 필렛 작업도 제가 자신 있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두 번째 미션의 씁쓸함을 잊게 만든 새콤달콤하고 산뜻한 김민우의 오리지널 스타일 우럭 요리. 한편 저번 미션부터 창의성에 대한 지적을 당한 이혜성의 요리. 대파와 생강, 그 향 사이를 채 썰어 올린 뒤에 간장과 약간의 청양고추, 매콤한 맛을 살짝 가미해서 창의성 제로의 전통적인 우럭찜이었죠. 조금 더 독창적인 방법을 운용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긴장한 나머지 최선으로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어서 기대치 떡상 중인 다크호스 김혜지. 우럭 튀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린기 소스를 위에 얹어주고 생선과 잘 어울리는 향채를 올려서 마무리했고요. 유린기 소스에 약간은 뻔한 요리였지만 중식에서는 깻잎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특이하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들거든요. 중식 경험이 없던 그녀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었는데 잘 어울려 깻잎하고. 맛도 맛이지만 이런 깻잎이라던가 쑥갓을 활용해가지고 이쁘게 담은 것까지 해서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스 두 개로 퓨전 요리를 만든 이주아. 한쪽에는 토마토와 고추, 그다음에 양파, 레몬즙을 섞어서 멕시코의 피코데가요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한쪽은 고수랑 쪽파를 섞어서 녹색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우럭찜에 대한 평가는? 맛이 조금 심심하네요. 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결국 음식이기 때문에 맛도 중요하거든요. 들어가 계실래요? 저희가 잠깐 회의 좀 하고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번엔 탈락자뿐만 아니라 1등도 선정해야 하는 시간. 다음 미션의 베네핏을 획득할 이번 경연 1등은 누구일까요? 김애지 씨입니다. 날로 갈수록 딴 사람보다 조금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색다른 반전이 또 있더라고요. 3회 때 또 올라가니까 3회에서 우승까지 하고 좀 더 눈여겨보고 좀 기대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는 탈락자 발표의 시간. 아쉽지만 원주호 씨는 아쉽지만 탈락이에요. 원주호의 탈락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이혜성. 다음 회차 때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색다른 독보적인 그런 메뉴를 들고 오겠습니다. 네 번째 미션이 주어질 장소는 조금 낯선 장소였는데요. 바로 배민 아카데미에서 경연이 진행됩니다. 배민 아카데미는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무료 장사 학교입니다. 오늘 3대3 미션입니다. 개인이 아닌 3대3 협동 경연. 3대3? 패한 팀에서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한 김혜지가 받은 베네핏은 팀원 선택권이었죠. 김혜지 씨가 2명을 먼저 골라주세요. 일단 저 뽑아준 승환님 같이 하고 진짜? 싶습니다. 네. 이혜성님 선택. 이혜성님. 이렇게. 나머지 팀은 이제 블루 팀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네 가지 사진 중 하나를 골라 대상, 상황, 시간대를 고려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죠. 레드팀은 새내기 커플, 블루팀은 직장인을 선택합니다. 오, 어울리는 코스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손님 오는 층, 가격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 유치하기가 힘들죠. 전체 요리, 주 요리, 식사 총 3가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팀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스럽게도 의견 화합과 팀워크였는데요. 구성서부터 완성까지 꼭 끝내 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주메뉴를 뭐라 할지 이렇게 새내기 커플을 손님으로 택한 레드팀은 대학로 가성비 느낌을 중시하는데요. 그 짬뽕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몬 크림 새우 이런 거 하면 엄청 맛있을 것 같거든요. 크림 새우하고 크림 새우 깐풍기하고 냉채처럼 약간 데쳐서 우리 새우 냉채 있잖아. 아니야 그냥 새우 튀겨서 크림을 넣어. 그런데 임승환 도전자 대화에서 소외되어 버립니다. 생각보다 팀워크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레드팀. 이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그런데 이야기 도중 그냥 가버리는 이혜성 씨. 빨리 준비해야 돼서 마음이 급했는지 기름 가지러 가고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개인 미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블루팀은 레드팀과는 정반대로 의견 조율 이전에 아예 의견이 안 나오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답답함을 느낀 리더 양정민이 지휘관 스타일로 모든 걸 조율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접대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식의 코스에는 첫 번째 거의 냉채가 주로 먼저 나온단 네네.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애구 누들 볶음면 그런. 네. 시작도 안 했어요. 과연 누가 승리할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들이 겹쳐 마찰이 생기는 두 팀. 저희 메인이라서 메인. 아 여기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 봐봐요 오빠 새우를 너무 많이 가져왔어. 레드팀이 역할 분담을 하고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형식을 쓰는 반면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 뭐뭐뭐 넣으실 건지 그거 얘기해서 승환이한테 바로 시켜주세요. 심플하게 당근, 모리랑 마늘송 있으면 마늘송도 볶음밥 넣어줘요. 무슨 볶음밥 할 거예요? 게살볶음밥. 게살볶음. 양정민을 필두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블루팀. 네. 너무 많죠.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죠. 얘도 덜어요? 그런데 무슨 요리예요 오빠 지금 하는 거? 깐풍이야 그냥. 같은 팀인데도 서로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레드팀의 처절한 팀워크.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오빠 믿을게요. 처음에 좀 순조롭게 딱 맞았는데 막상 중간에 재료 고르는 과정에서 소통에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사이즈로 다져놓을지 오빠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작게? 대답 없죠? 잘한다. 저 잘하고 있어. 세상에는 팀에 같이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혜성 씨, 이거 뭐예요? 아 그거 금태살인데 네. 이따 볶음밥에 머리도 넣어주려고 이거 이렇게 3선으로 가자. 볶음밥? 이렇게 세 개? 재료를 바꿔버린 이혜성. 하지만 블루팀은 양정민의 지시로 팀원이 움직이기에 부딪힐 확률이 지극히 낮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파리 냉채 소스입니다. 그리고 레드팀이 불안한 심사위원들. 러프한 느낌으로 이런 거 올리든지 뭐라도 해야지. 아 오케이. 좋아. 소스는 다 끼얹을까요? 소스요? 네. 네네. 2분 30초 남았거든요. 네. 혹시 저기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5, 4, 3, 2, 1. 올려. 모두 손을 떼주세요. 팀 경연 종료. 그렇게 20대 커플이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붓하게 식사하는 컨셉이 완성됩니다. SNS 감성 맞게 SNS를 잠시만요. 천천히 긴장하지 마라. 그냥 자유롭게. SNS 이제 취향 저격할 수 있는 플레이팅과 요즘 트렌드인 퓨전 중식당. 크림 새우에 레몬 향이 많이 나네요. 여성분들이 크림이랑 레몬 이런 상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저격하는 그런 메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입맛은 돋궈주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치킨에 맥주, 양꼬치에 칭따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리 설명을 듣자 표정이 어두워진 사부와 크루단. 갈비를 이렇게 손잡이처럼 만들어서 살짝 전분만 묻혀서 튀겨서 거기에 깐풍 소스를 묻혀서 이쁘게 놨으면 훨씬 점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매운 요리. 이연복 사부는 아예 평가를 하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식사 갖고 나오실래요? 그분한테 조금 의심을 안 하고 믿자 이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재료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 볶음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정말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볶음밥을 그런 맛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번 볶아봤습니다. 가격을 환산한다면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1,900원 정도. 재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념일 혹시 게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기에 저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비싼 재료가 게살, 새우, 액소장, 생선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점에서 좀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메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 생선을 잡았을 때 저 생선이 어디에 들어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볶음밥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말로 얘기하면 맛있는 거 다 때려놓자 막 그런. 지금 이 코스 요리 가격을 책정한다면 얼마에 판매 가능하겠어요? 2인 세트로 생각했을 때 59,000원 생각. 혜성 씨가 메뉴 아이디어 2개죠. 네. 새우 세비체 아이디어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임성환 씨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기대했는데 오늘 전혀 임성환 씨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아쉽네요. 전체 요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혹평을 받은 레드팀. 브루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 직장인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저녁에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하는 느낌을 연상하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카르파초 느낌의 이제 부채살을 올리고 황도장 베이스 소스로 부채살에 소스를 뿌렸습니다. 블루팀은 전체 요리부터 혹평이 쏟아지는데 황두장이랑 두반장이랑 되게 강한 소스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의 맛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부각이 안 돼요. 지금 해파리 소스가 밑으로 다 퍼져서 다 한 가지 맛. 불안한 출발을 하는 블루팀. 일단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급 재료인 블랙타이거 새우를 이용해서 중보 새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블랙타이거 새우를 이용한 주요리는 좋은 평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요리를 부각시키는데 왕새우 이런 종류 쓴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새우는 사실 껍질째 잘 튀기면 모양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런 점도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 요리. 대망의 마지막 식사 요리. 에그 누들면을 한번 데쳐서 초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위에 이제 소고기랑 버섯 종류를 엑소 소스로 볶아서 부어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누들면입니다. 그런데 튀기면을 말없이 계속 시식하는 사부와 크루단. 튀기길 잘했네. 튀기길 잘했네. 이게 지금 소스 안 묻은 부위는 바삭하고 안쪽에 소스 묻은 부분은 되게 부드럽고. 그러네요. 손발은 잘 맞았나요? 팀워크는 잘 맞았나요? 그런데 수동적이었던 팀원들로 보였는데 이 좋은 결과 어떻게 된 걸까요? 블루팀도 대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볶음면 재료는 너무 많죠. 다 가져갈 필요 없죠. 얘도 덜어요? 피망은 가로 세로 1cm 정도 할까요? 네네네. 소스는 다 끼얹을까요? 소스요? 네네. 손발은 잘 맞았나요? 팀워크는 잘 맞았나요? 네. 너무 잘 맞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팀워크에 만족하는 블루팀. 이 불판을 정민님이 맡으시고 정민님이랑 저랑 칼질하고 재료 준비하고 정민님이 소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시 주시면 어떤 식으로 쳐줄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하고 이제 자기 역할을 딱딱 분담하고 하면 제가 이 중식 필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식 필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 팀장을 맡아서 리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어요. 경력자인 양정민을 믿고 모든 권한을 넘겨 맡은 일을 실수 없이 해낸 김민호와 이주아. 형님께서는 이제 서포터 위주로 그리고 이제 냉채 쪽과 이제 소스 쪽을 이제 만드시기로 했었고 제가 이제 불판 쪽에서 이제 불요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얼마? 1인 37,000원에서 42,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도전자 여러분은 잠시 밖에 나가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가격까지 생각을. 얘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가지 않을까. 너가 왜 가? 뭐 색깔을 못 보여줬다 그래갖고 아쉽다 그래갖고. 고기가 저 양고기밖에 없었어. 중새우 소스는 좀 더 그냥 풍미 좀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큰 새우 있는데 큰 새우를 안 썼지? 아까 새우도 저한테 새우 왜 이 크기 쓰셨냐고 물어봤을 때 약간 생각 안 했어요? 난 그냥 일부러 뭐 저 팀이 가져가서 이런 말 안 하고 그래서 몇 마리 필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한 명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항상 고민되고 어려운 탈락자 회의. 그리고 탈락자가 발표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시간만 맞이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블루팀이 다음 진출하겠습니다. 블루팀이 다음 진출하겠습니다.
양정민이라는 이름은 저도 머릿속에 잘 각인도 안 됐던 친구예요.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없었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 요번에 팀 미션에서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고 독특한 조리법도 조금씩 나오고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레드 팀은 모두 탈락 후보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합격자는 만약 레드 팀이 탈락되면 책임지고 제 잘로. 그렇게 레드팀에서 합격할 한 명의 도전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합격자는 이 프로그램은 외식업 사장님,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매 회차별 공개되는 도전자들의 열정과 화려한 중식 요리들의 향연으로 볼거리와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포인트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지 본인 스타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후계자를 찾습니다는 그 이후의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식자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스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살필 줄 알아야 하니까 20년 경력부터 0년차 지망생까지의 다양한 스토리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했지만 네일바움 카드를 통해 중식 자격증을 새로 딴 사장님 유명 요리학교 졸업생 중식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열정은 꺼지지 않는 도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어디서 시청할까요? 후기자를 찾습니다 풀버전은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민 사장님 광장 사이트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공개되며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8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후계자를 찾습니다는 1회부터 4회까지의 리뷰이며 배민 사장님 광장은 외식업 정보 포털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외에도 장사 뉴스, 외식업 트렌드 등 외식업 주제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매일매일 업로드되니 외식업이 궁금할 땐 배민 사장님 광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민 헤비 유저 고몽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된 사람인가. 배움의 기회가 간절한 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치열하게 맞설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합니다.